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S&P 500은 횡보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시장은 연준을 믿지 않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양상을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Fed Funds Future Rate로 연준이 미래에 어떠한 금리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그려준 차트로 3월 8일까지만 해도 실제로 시장은 연준이 최종 금리를 이렇게 5.5% 이상까지 올릴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걱정을 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라던가 시그니처 뱅크 등이 뱅크런을 하면서 2주 뒤인 오늘날의 최종 금리는 5%도 못 미친 수치로 연준이 머지않아 피벗을 할 것이라고 채권 시장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꽤나 큽니다. 채권 시장이 연준 시장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은행들이 도산함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고 일자리를 사람들이 잃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연준이 5.5%까지 올리지 못하고 결국 피벗하게 된다는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준이 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Bank of America부터 얻은 유료 내부자 리포트인데요. 최신 리포트로 지금 기관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료 정보들은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멤버십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정보인데, 그중 한 부분만 공유를 드립니다. 여기 프로핏 부분을 보시면요. When banks emergency borrowing from Fed, next comes tighter lending standards at bank and less lending. This leads to collapse in small business optimism, and small business creates 2/3 of the jobs in US. So eventually labor market cracks. And then Fed slashes the rates. And then it's normally too late.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으로부터 은행이 돈을 빌리고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은행은 더더욱 타이트한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약 3분의 2 정도의 일자리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요. 연준은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기관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관들은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게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더 많은 실업률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생각보다 빠르게 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부자 정보나 리포트 등을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조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텔레그램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만큼 전혀 아깝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의 스프레드입니다. 참고로 18개월 폴드 기준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은 일반적으로 2년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연준이 금리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연달아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결국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를 따라잡게 되고, 이렇게 yield 커브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옵니다. 2년 국채금리가 더 변동성이 많은 만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yield 커브가 뒤바뀌는 현상을 여기 빨간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과거 2001년 닷컴 버블과 같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yield 커브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yield 커브가 뒤바뀌어 있다면은 결국 이렇게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시기는 이러한 yield 커브가 빠르게 정상화가 될 때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내부자 리포트에서 읊어드렸던 것처럼 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돈을 빌리기 시작한 부실한 은행은 더 엄격한 기준을 기업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3분의 2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그동안 돈은 주식보다 더 안전한 채권 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2년 채권 금리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그 과정에서 10년 국채금리 아래로 2년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초록 색깔의 범위로 빠르게 올라와 주는 것입니다. 어젠 참고로 0.18%였는데 어느새 0.28%까지 빠르게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거 플러스가 됐던 두 차례보다 높았다는 것을 봤을 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될 확률은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2001년 닷컴 버블, 2008년 리만 사태, 그리고 코로나 때처럼 가파르게 이렇게 일드 커브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크게 폭락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눈에 뻔히 보이는 마당에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지고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금리 피벗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원했던 방향의 피벗은 아니겠지만요. 이 데이터도 기억하실까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간의 스프레드, 그리고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예전 데이터라서 실업률이 3.4%이고 참고로 오늘날의 실업률은 3.6%이죠. 그리고 금리가 최소 피벗을 하려면은 여기 스프레드가 적어도 아래로 가는 방향에서 다시 위로 가는 방향으로 돌아와줘야 한다고 전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스프레드는 실업률의 후행 지표가 아닌 선행 지표입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저보고 예측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이 선행 지표인지를 보고 그 선행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선행 지표가 뻔히 보이는데 대응을 안 하고 무작정 무한 매수하는 것이야말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요, 이 스프레드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하락만을 해왔던 스프레드가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스프레드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경기 침체는 항상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폭락한다거나 그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어제 PMI 지수가 발표되었고 발표되자마자 저희 멤버십 분들께 결과를 공유드리고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추가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PMI Service, Manufacturing, Composite 모두 컨센을 매우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과거 분석드렸던 데이터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PMI의 경우는 구리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구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PMI가 전혀 못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올라와 줄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이 또한 예측한 게 아니라 그냥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읽어드린 것 뿐입니다. PMI 결과가 발표가 난 뒤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생각대로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시장에 확인시켜 주었고 그때 당시 도이치뱅크 또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이 PM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자 주가는 다시 반등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명호흡기가 연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매일 지켜보고 있는 이 옵션 데이터 또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풋월은 3800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바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옵션 시장 쪽에서 바닥을 아래로 열어버리면은 주가는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그런 현상은 아직 벌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금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 또한 저는 멤버십 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PMI 데이터와 같이 연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하며 어제 블라드 연준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를 최종금리로 이렇게 5.625%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과는 완전 반대의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뷰가 나오면은 그것에 대한 요약 또한 저희 멤버십 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멤버십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다 드리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를 단기간에 바라보고 있는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는 머지않아 폭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강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 봐도 주가가 상승 내리는커녕 힘든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지면서 주가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시나리오로 시장이 흘러가든 개인적으로 지금 S&P 500의 PE 멀티플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크게 호재가 없어 보이는 시장인지라 저는 과거부터 꾸준히 현금 매집을 해왔고 언제 찾아올지는 모릅니다만 채권 시장의 생각대로 빠르게 오든 연준 생각대로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든 결국 오게 될 경기 침체를 대상으로 현금 매집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알파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이 개선된 흐름이 선행지표를 통해서 보이고 지금까지 모아왔던 현금을 사용할 때가 온다면은 그땐 멤버십 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